여보, 오늘도 화장실에서 30분씩이나 계셨어요?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매일 아침이 전쟁이에요. 약도 먹어봤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이제는 약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대화 낯설지 않으신가요? 아침마다 화장실 앞에서 한숨 쉬고 배는 더부룩하고 밤에는 가스 때문에 잠도 설치고 계신가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불편한 거 참고 살아야 한다고 체념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비를 그냥 단순한 불편함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최근 의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변비를 앓는 노년층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3배 가까이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장내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 장과 뇌가 직접 연결된 전화선처럼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장이 막히면 뇌도 막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8세로 30년 넘게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현수 원장입니다. 저 역시 10여 년 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심한 변비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정작 본인 건강은 챙기지 못했던 거지요. 약에 의존하다 보니 점점 약 없이는 배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은 임시방편일 뿐 진짜 해답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께 적용해서 놀라운 효과를 본 천연 변비 해결법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3가지 식품과 5가지 생활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하루 만에 효과를 보는 특급 비법까지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72세이십니다. 이분은 무려 20년간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1시간씩 앉아 계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배변을 못 하시니까 배는 항상 빵빵하고 식욕도 없고 늘 피곤하셨대요. 더 심각한 건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밤에는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거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약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점점 효과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 몸이 이제 완전히 망가진 건가요? 그때 저는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또 변비에 좋다고 해서 매일 바나나 2~3개를 드셨고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힘을 잔뜩 주면서 30분 이상 앉아 계셨습니다. 이 3가지가 뭐가 문제냐고요? 첫 번째로 차가운 물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은 따뜻할 때 가장 잘 움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밤새 체온이 살짝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때 차가운 물을 마시면 장이 깜짝 놀라서 오히려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면 몸이 움츠러드는 것과 같은 원리지요. 두 번째로 바나나 문제입니다.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괜찮은데 덜 익은 바나나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오히려 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할머니께서 드신 바나나가 바로 그 덜 익은 바나나였던 거예요. 게다가 바나나만 계속 드시면 섬유질의 종류가 단조로워져서 장내 환경이 다양해지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계시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배변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신호를 보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래 앉아서 힘만 주면 항문 주변 근육과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고 치질이나 치열 같은 다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하신 방법들을 모두 멈추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식품과 5가지 습관만 딱 2주일만 해보세요. 약속합니다. 할머니 몸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일 후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원장님, 제가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배도 편하고 밤에도 푹 자고 뭔가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할머니께 알려드린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품은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하면 국물 낼 때만 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다시마는 변비 해결의 숨은 보물입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 젤리 같은 물질이 우리 장 속에서 굳어있던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 벽에 붙은 노폐물까지 씻어내려주는 거지요. 마치 하수도 청소를 하듯이 장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마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른 다시마를 손바닥 한 장 크기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물 1리터에 넣고 상온에서 30분 정도만 우려내시면 됩니다. 물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면 완성입니다. 이 다시마 우린 물을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하게 데워서 한 컵 드세요. 꼭 미지근하게 드셔야 합니다. 차가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다시마 우릴 때 생강 한 조각을 함께 넣으시면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생강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마가 청소를 한다면 생강은 청소하는 사람의 손 움직임을 빠르게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마에 요오드 성분이 많아서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식품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정말 놀라운 과일입니다. 키위 안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먹은 음식을 빠르게 분해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키위에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둘 다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 의학 연구를 보면 하루에 키위 2개를 4주일 동안 먹은 변비 환자들의 83%가 배변 횟수가 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키위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다시마 물을 드시고 30분 정도 지난 아침 시간에 키위 2개를 드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 껍질이 털털하다고 벗겨서 드시는데 사실 껍질에 섬유질이 과육보다 2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이 영 거부감이 드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키위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슬라이스 하신 다음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키위의 효소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또 요거트의 부드러운 맛이 키위 껍질의 거친 느낌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키위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키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키위를 드신 후에 입안이나 목이 가렵거나 부어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식품은 바로 우엉차입니다. 우엉은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 약재로 쓰였을 만큼 효능이 뛰어난 뿌리채소입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이눌린이 우리 장에 도착하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엉차는 우리 장속 정원에 비료를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균들이 잘 자라면 나쁜 균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장 환경이 건강해지면서 배변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지요. 우엉차는 하루 중 저녁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우엉차 한 잔을 드시면 밤사이 장에서 유익균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다음날 아침 시원한 배변을 도와줍니다. 우엉차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엉 한 줌 정도를 얇게 썰어주세요. 이때 껍질은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쓰셔야 합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물 1리터에 썬 우엉을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물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고 은은한 흙 냄새 같은 게 나면 완성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우엉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엉은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또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식품의 원리를 정리해 볼까요? 아침 공복에 다시마 물로 장 속을 깨끗이 청소하고 30분 뒤에 키위로 소화를 도와 변을 만들고 저녁에 우엉차로 장내 환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청소하고 만들고 강화하는 3단계 루틴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웬만한 변비는 2주일 안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평생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앞서 차가운 물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미지근한 물은 우리 장에 시동을 걸어줍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걸 때처럼 장도 아침에 깨어나야 하루 종일 잘 움직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거나 살짝 따뜻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꿀을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더 좋고요. 두 번째 습관은 화장실에서 발판 사용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우리 몸의 구조상 앉아서 배변할 때보다 쪼그려 앉는 자세일 때 장이 일자로 펴져서 변이 훨씬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양변기에 앉으면 각도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발판을 하나 준비하셔서 발을 올려놓고 무릎이 배보다 높아지게 만드세요. 이 자세를 스쿼티 자세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배변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발판은 비싼 거 살 필요 없이 집에 있는 낮은 의자나 튼튼한 상자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기 전 5분 복부 마사지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의 압력으로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마사지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고 잠들기 전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아침 식후 10분 루틴 배변 타임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사실은 거꾸로 하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변이를 느끼게 됩니다. 신호가 없어도 일단 아침 식사 후 10분 정도는 화장실에 앉아 계세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심호흡하면서 몸의 신호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2주일만 하시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해서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입으로 소화하기, 즉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우리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음식을 꼭꼭 씹으면 침에 있는 소화 효소가 미리 음식을 분해해서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평소보다 10번만 더 씹어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도 빨리 와서 과식도 예방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하루 일과에 어떻게 넣을지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 눈 뜨면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고 10분 후에 다시마 우린 물 한 컵 마십니다. 30분 지나서 아침 식사하시고 키위 2개 드세요.
한 숟가락당 10번씩 더 씹으면서 천천히 드시고요. 식사 후에는 화장실에 가서 발판에 발 올리고 10분 정도 앉아 계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우엉차 한 잔 드시고 자기 전에 누워서 배 마사지 5분 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도 정확히 이 루틴을 따라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2주일 만에 20년 변비에서 해방되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올해 68세 되신 최영희 할머니는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후 심한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셔서 관장에 의존하고 계셨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병원에 오셔서 관장을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배변을 못한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우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 3단계 음식 루틴과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일째 되는 날 아침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혼자 힘으로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6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다시 제 몸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 방법의 힘입니다. 단순히 변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되찾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분, 75세 남성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0년 넘게 변비약에 의존하셨는데 최근 들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지셨대요. 약의 용량을 계속 늘려야 하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의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 약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3주 만에 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다니신다고 정기검진 올 때마다 자랑하십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약이나 인위적인 방법보다 자연스러운 리듬과 올바른 습관에 훨씬 더 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그냥 불편한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변비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에 변이 오래 쌓여 있으면 독소가 재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피부도 나빠지고 피로감도 심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아까 말씀드린 장내축 문제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신호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우울감, 불안감, 기억력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국제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번 미만인 노인의 경우 정상적인 배변을 하는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2.7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변비를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변비약에 의존하십니다. 물론 급할 때는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입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우리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목발에 의존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지요. 처음에는 작은 용량으로 효과가 있다가 점점 용량을 늘려야 하고 나중에는 약 없이는 아예 배변이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장의 자생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습관과 환경 때문에 그 능력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식품과 5가지 습관은 바로 그 잠든 능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뇨가 있는데 키위를 먹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키위는 당지수가 낮은 과일에 속합니다. 게다가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만 한 번에 2개가 부담스러우시면 1개씩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면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 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 방법을 병행하시면서 서서히 약의 용량을 줄여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약을 끊으면 오히려 더 심한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2주일 정도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서 배변이 자연스러워지는 걸 느끼신 후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약을 줄이세요. 세 번째 질문, 이 방법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2주일에서 4주일 안에 효과를 보십니다. 하지만 만약 한 달 동안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 장폐색,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껍질 먹는 게 영 거부감이 드는데 꼭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껍질을 못 드시겠다면 과육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조금 덜할 뿐이에요. 대신 키위 개수를 2개에서 3개로 늘리시거나 다른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세 가지 식품을 다 먹기 힘들면 하나만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만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셋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산이나 시간이 부족하시면 우선순위는 키위, 다시마물, 우엉차 순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특급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급할 때 쓰는 응급처치 같은 방법인데요. 바로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티스푼을 타서 아침 공복에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소금물이 장에 들어가면 삼투압 작용으로 장 안으로 수분이 급격히 모입니다. 그러면 변이 부드러워지면서 장이 자극을 받아 10분에서 30분 안에 배변 신호가 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급할 때만 쓰시고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시고 이것도 기본 루틴이 자리 잡힐 때까지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아침에 배변이 안 나올 때 화장실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히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이 장을 물리적으로 자극해서 배변을 촉진합니다. 요가에서 나온 방법인데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비는 절대 나이 들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요청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치매, 우울증,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 실천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면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고 10분 후 다시마 우린 물 한 컵 마십니다. 30분 후 아침 식사하시고 키위 2개 드세요. 한 숟가락 뜰 때마다 10번씩 더 씹으면서 천천히 드시고요. 식사 후엔 화장실 발판에 발 올리고 10분 앉아 계세요. 저녁 식사 후엔 따뜻한 우엉차 한 잔 드시고 자기 전엔 배 마사지 5분 하고 주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1,000원도 안 듭니다. 그런데 2,000원짜리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20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 최영희 할머니처럼 내 몸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가벼운 배로 활기차게 보내고 밤엔 푹 자고 머리도 맑아지는 그런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의 축적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꼭 인증해 주세요. 물 한 컵 시작이라고 한 줄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20년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선한 영향력입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돈 안 드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만 엄선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방법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속 사례들은 실제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재구성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복통, 혈변, 급격한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